2014년의 키워드, 조선의 처음과 끝의 설계자, 바로 정도전. 정도전의 핵심. 토지 제도를 가장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해서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오해들을 하세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부의 재분배라든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극화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가 네. 분명 조선 경국전에 있어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거기에 숨겨진 한국사를 알려드리는 주태성입니다. 저는 거기에 숨겨진 경제 원리를 설명해드리는 박정호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네. 이제까지 입으신 옷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잘 어울리십니다.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네, 색깔도 네. 좋고요. 네.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바로 오늘 주인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궁금하네요. 또 이게 또 어떤 분을 또 모시고 왔는지. 오늘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의 최고의 재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바로 정도전입니다. 네. 2014년의 키워드. 그렇죠. 정말 뜨겁게 그냥 인기를 막 끌었던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연기 대상이었나요? 최고 수상이었나요? 아, 정도전. 아니, 네.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네. 이 뭐 여러 분들이 계셨지만 정도전 하면은 경제학자들. 저는 바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이 정도전 하면 뭐 조선의 그 처음과 끝의 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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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 표현이 좋네요. 설계자. 맞네요. 조선의 네. 설계자거든요. 네네네. 정도전 하면 뭐 경제라는 것도 정말 많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조세제도, 토지제도, 복지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정책, 특히 토지제도 당연히 말씀해야 토지제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토지제도 하면은 과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죠. 토지제도. 네. 그건 어차피 선생님이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토지제도. 네. 오늘날의 시사점을 중요하게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정 불균형을 이분은 굉장히 초창기부터 걱정을 했었어요. 재정 불균형. 네, 그러니까 복지 정책으로 너무 과다한 정부 지출이 있을 경우에 다시 이게 커다란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도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을 이 부분은 국가를 처음 설계하면서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드릴 것 같다. 이게 정말 이 정도전은요, 우리 사회에 시사해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네. 우리 드라마는 어쩔 수 없이 재미 때문에 그렇죠. 약간 정도의 그렇죠. 정치력을 좀 조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경제 부분에 대한 업적도 진짜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오늘 우리가 아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에 정말 뜨거운 인물이었던 이 네. 정도전. 그 정도전이 과연 조선을 어떻게 설계했으며 그 안에서 보여줬던 경제학 숫자로서의 면모.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려 말의 상황을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려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역사였던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문세족이었잖아요. 알죠. 박영규. 네. 이 권문세족들 하면은 어마어마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때 그 실록의 그 표현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요. 산과 내를 경계로 했다. 아, 그럼 뭐 다라는 얘기인 거죠? 몇몇 사람이 어마어마한 토지 갖고 있는 그래서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었다. 아, 라고 할 정도로 당시 어떤 그 권문세족들이 그렇게 네. 엄청난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권문세족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또 최영 장군. 알죠. 황금보기를 돌바쳐라. 알죠. 네. 그런 권문세족들도 종교인지 여러 있었는데 네. 최영 같은 경우는 좀 더 개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또 한편은 이제 저 같은 이성기 있잖아요. 네네. 이 지방에 있는. 그렇죠. 동북방면에 그러니까
최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성에 있는, 개경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중심 인물이었고, 이성계 같은 경우는 저쪽 동북방면에 있는 변방 지역 네. 출신, 무사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네. 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당신은 왜 네. 최영이 아닌 나를 선택했어? 아, 개혁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대답이 아니었나 봐요.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정답을 얘기해서. 아니 너무 이렇게 바로 답을 얘기하시니까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다시 가시죠. 뭘까요? 그러니까 네. 당시 실세라고 한다면 사실은 최영이거든요. 근데 왜 최영이 아니라 왜 이성계를 파트너로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 또는 아니, 이 정도의 준비된 재상인데 네. 그냥 혼자 하나씩. 정 씨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정도전은 선택의 어떤 폭이 있잖아요. 네. 내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왜냐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우리 하나씩 그 한번 왜 그랬을까요? 글쎄 저는 일단 기본- 진짜 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 씨가 네. 주도가 된 첫 번째 그 선택은 네. 무력이라고 하는 부분. 네네. 일단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일단 당시 신진사대부, 음. 권문세족에 이렇게 맞서는 세력이 이제 신진사대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고 네.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공부만 했지 힘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는 조금 부족했고 최영을 선택하자니 최영은 어쨌건 물론 개혁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 권문세족 고려라고 하는 그 틀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뒤엎으려면 그렇지 않은 최영 사람. 갖고는 조금 자기의 뜻을 펼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성계라는 이제 고려했던 그 핵심 인물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이성계를 앞세워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드라마에서 그렇게 봤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 네. 정도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제도, 네. 이런 이성계를 앞세워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사상적인 어떤 체계까지 네네. 바꿔놓는 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려하면 불교의 나라, 조선하면 유교의 나라. 그 가운데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뭐 이 정도로 정도전의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제가 네. 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 경제 쪽에서 정도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딱 어떤 가장 중요한 근거, 네. 힌트들을 지금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고려 후반에 네. 말기에 이제 상황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권문세족은 시내와 산으로 자기네 그렇죠. 토지를 구획하고 있었다. 네네네. 토지 제도를 가장 먼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도전의 그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과정법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우리 드라마에서 정치만 언급돼서 아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경국전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설계도를 이렇게 책으로 낸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입는 것과 있는 것과 먹을 것이 먹을 것이 풍족해야 풍족해야. 백성은 염치를 안다. 그 염치라는 표현 너무. 근데 그게 그 지루해요. 제가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전 그 단어를 참 좋아해서요. 그러셨구나. 네, 염치란 단어. 당황했잖아요. 좀 표정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보다 하면서. 아니, 전 염치 있는 세상이 참 돼야 된다, 저는. 맞아요. 네. 이 염치란 단어를 정도전, 이 경국전에 그대로 이미 그대로 썼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가 치국을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와 국방제도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백성들이 그것을 순리에 맞게끔 따르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선결 조건 그것은 바로 경제 부분에 있다는 걸 이 사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한 뚜렷한 경제관을 위해서 고려 말의 상황을 주목합니다. 네. 아까 설명하셨듯이 권문세족이나 승려 세력들 때문에 양극화가 극심해져요. 그렇죠.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차경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차경제도라. 네. 쉽게 얘기해서 그 토지를요 권문세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뺏어간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그걸 렌탈해 주는 겁니다. 렌탈을 내준다. 그러니까 고율의 임대료를 주고 소작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 땅에서 네가 농사를 져라. 그리고 소출을 너랑 나랑 나눈다는데 이때 고려 말의 차경제도의 소출 그러니까 나누는 비율이 이게 진짜 50%예요. 50%. 자신의 소출의 절반을 바로 지주고
검문세족이겠죠. 검문세족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더 심하면 네. 거의 70%까지 줬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그 검문 지금 말씀하신 네네. 아마 그 검문세족의 그 토지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매매가 되면서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자꾸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한 사람한테 토지가 집중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도전은 어떤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찾았느냐. 고려 말, 고려 중반 이후부터 자꾸 토지를 국가가 민영화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장 큰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토지를 개인에게 소유권을 줘버렸냐. 그러면서 이분은 처음으로 조선 초기에 공전제를 주장합니다. 공전제. 즉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토지의 대부분을 수용해버리고 그런 문제가 되는 소토지를 다 수용한 다음에 네. 개민수전 뭡니까? 백성들의 그걸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준다. 네, 자기가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어야지만 고려 말에 있는 양극화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좀 네. 쉽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혁명인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제 총을 칼을 들고 있는 이성계가 힘을 결착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다 몰수해서 그것을 일반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차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저렇게 특정 세력이 위주로 이렇게 경제적 부를 가져가는 걸 좌시했겠느냐 이 점목에 주목한 거죠. 그런데요, 이건 또 오해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아서 우리가 지금 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네. 무슨 얘기냐? 내 재산은 내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도요, 오늘같이 최첨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토지만큼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자, 이게 우리 토지와 관련된 국토와 관련된 법규를 보면요, 지목이라고 있어요. 지목은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마음대로 공장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뭐 뭔 소리인지 절대 아시죠? 농지 뭐 이런 개념인데 맞아요. 그다음에 공장 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걸 거기다 마음대로 펜션을 짓거나 아니면 내 개인 아파트를 짓는다? 안 돼요. 산업용지로 분류되는 건 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근처에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마음대로 뭐 빌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토지는 형질을 내가 좀 더 편의성 있게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볼펜은 망가뜨렸다가 다시 만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비가역성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어느 쪽으로 트랜스퍼가 되면 이동을 하면 다시 원리치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산이 난 좀 불편한 것 같아? 헐었어요. 네. 산이 더 낫을 뻔했네? 그렇다고 이걸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라는 것은 아직도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주지만 그것의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도전이 공산권, 토지를 뭐 정부가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특수성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네. 근데 어쩌거나 이 정도전의 어떤 그런 그 네. 지금 토지 분배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제가 봐도 좀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사람들 특히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래서 아마 이 정도전이 이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겪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시행 못하잖아요, 정도전이. 그렇죠. 예, 시행을 결국 못하고 못했죠. 결국은 이제 과전법이라는 그걸로 갔죠. 예, 그러니까 수조권 국가가 이제 그 토지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관리들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네네네. 정한 거잖아요. 그게 과전법이잖아요. 네. 과라고 하는 게
왜 지금도 공무원들이 1급, 2급, 3급, 4급 있듯이 네. 그 과에 따라 나눠가지고 네네네. 전 토지를 나눠주는 법 이 정도로 정착시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과정법을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정도전은 토지가 한쪽 계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가 양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고려 말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지를 통해서 즉 경작을 통해서는 자신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 네. 농사를 안 짓기 시작한 거예요. 즉 농민은 줄고 상민이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 나온 토지의 소출을 가지고 우리 녹봉을 받게 되고 네. 그런 것들과 함께 그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반드시 어떤 것을 목적을 했냐면 이 당시 지방관은요 개간을 하도록 그 명을 주고 보냈어요. 토지를 다시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네. 농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농토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산출이 줄어들고 국가의 기본적인 부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농산물의 산출물 이런 것들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지방간에게 개간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또 그걸 나눠줌으로써 농민들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게 하고 관료들도 그 산출물을 통해서 녹봉을 받게 만들면서 건농과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다 맞춘 거죠. 과정법은 그 속에서 이해해요. 그러면 과정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자영농들을 그렇죠. 좀 많이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자라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서 개간이라든지 건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농업은 본업이요, 상업, 공업이 말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일단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우리 현대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네. 우리 역사에 무슨 경제가 어디 있어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이 사람은 상공업 그다음에 수공업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억제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농사죠 하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거래 활동이나 시장 거래 이런 것들을 억제한 거 아니냐라는 그분의 말씀인데, 그런데요 이게 이제 참 이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조선 경국전과 불시잡변에 보면요 네. 이분은 분명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이 본업이고 상공업이 말업이다라는 건 억제한다는 게 아니라 농업이 먼저 해야 그 산출물을 바탕으로 상거래도 해야 이 국가가 발전한다는 순차적인 발전 단계를 원하신 거예요. 상거래 활동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금은이라는 거죠. 농업이 더 중요하다. 그럼요. 그리고 유민들이라고 이제 이동하는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장 하층민인 유민들에게 기본적인 최소 생계를 할 수 있는 기초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리 잡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농사다.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러면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경제 민주화라든지 부의 재분배라든지 네. 연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까 이 제도를 처음 하고 개민수전이라 본인이 부르면서 네. 그 초반에 그렇게 양극화라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단어가 네. 분명 조선 경국전에 있어요. 고려 말에 이런 상황, 양극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양극화를요 네. 굉장히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라고요? 뭐냐면 국가가 어설프게 보조금을 자꾸 주면서 네.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 토지를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개간을 해서 나눠줄 수 있는 토지를 더 많이 확보해 놓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아신 거죠. 이분이라고 건문세 그 땅 뺏어서 나눠주는 그 건문세족이 가만히 안 있을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렇죠. 조선 건국 초기에 많은 사람들 다시 우리가 수용해서 새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피땀 흘리게 이제 싸웠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치유법을 꼭 가시려는 어떤 그런 것이죠. 정도전의 그 근본적 치유법이 지금은 될까요? 아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진짜 혁명적인 어떤 그런 발상이라서 이걸 지금 만약에 정도전이란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방하기 위해서 내놨을 때 정도전이란 역사 인물 그 자체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좀 급진적인 부분이 있긴 그러니까요. 있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아까 또 여러 가지 있다고 네네. 했잖아요. 다른 측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예. 특히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애민 정신이라고 할까요? 아, 네.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거기 그 삼봉집이라든지 태조실록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네.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환과 고독에 대한 보호는 임금의 우선적인 역할이므로 지방관청을 통해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과 고독이 뭐냐면 이제 왜 그 뭐 고아들이라든지 과부라든지 또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자 네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정책 시행, 네. 아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혁명적인 어떤 그런 부의 재분배뿐만 네.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경제적으로 좀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이분은 그래서 초반에 복지제도에 해당되는 일련의 여러 제도들을 많이 시행을 합니다. 거기가 지금 복지란 포인트시군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노비의 몸값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복진대 노비의 몸값 상향. 네. 그건 조금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거나 네.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떤 학생들이 네. 자신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좀 구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교섭력이 떨어지는 경제 주체지 않습니까? 근데 알바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갔는데 시간당 500원. 아, 이건 진짜 교통비도 안 나오잖아요. 아, 진짜 학생들이요? 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최저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진짜 저희 반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물어보면 너무 이렇게 황당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를 당한다라고 할까? 그런데도 그게 잘못된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오히려 이제 걔네들은 야, 나 돈 벌었다고 네, 좋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에만 있지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는 네. 또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바로 네. 방금 말씀드렸던 노비의 몸값을 상향을 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이 취지도 최저임금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임금을 올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바로 기초적으로 가장 사회적 경제적 여유 있는 약자들이 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스스로는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죠. 법적으로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국가가 네. 개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는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네.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 개인 파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뭐 다쳤다든가 팔이 다쳤다든가 농사를 못 져요. 그 개인 파산. 개인 파산이죠. 참 근데 재밌네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하나의 이미지를 자꾸 현대적 경제 용어로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참 재밌네요. 왜냐하면 개인 그렇게 파산. 이해해드려야 또 맞네. 편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 너무 잘 네.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 개인 파산이에요. 어.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프고 그래서 돈도 못 버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럼 다시 고칠 수 있는 방편도 없고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빈민층들의 보건, 약국, 병원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치하자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름이 요즘 해민서. 해민서군요. 제가 헷갈렸어요. 해민국이고 해민서인가 헷갈렸었어요. 백성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청이라는 거구나. 거잖아요. 그런 것이었군요. 그거 역시도 정도전이 복지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고요. 이거 말고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황폐되어 있는 서민들의 경제를 어루만지기 위한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네. 다른 어떻게 보면 재상들과 요 비슷한 것들을 우리 한 재상들은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정도전의 무서움은 그 다음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 즉 국가가 복지에 신경 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가장 먼저 미리 내다봤어요. 뭡니까? 재정이 맞아요. 부족할 수 이제 있겠지요. 뭐 거의 뭐 경제학자 다 되셨습니다. 진짜. 뭐 네, 상식이지 뭐 그걸까지. 아닙니다. 근데 아이, 참. 이거는 저 스스로 약간 반성해야 되는 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국가가 이것도 안 해주고 국가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보다 복지제도를 더 넓혀야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요. 네. 전 국민 중에서 80% 이상이 지금보다 복지를 더 해야 된다. 사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대상을 놓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복지를 해줄 때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라고 한 사람은 20%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율배반적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반성했었을 때 많이 그걸 보고 저 스스로를 다시 반성한 기회가 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많은 복지 정책을 하다 보면 네. 바로 국가의 국부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초기 조선 경국전이라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딱 그거를 지칭을 해요. 그래요?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 대응 방안도 있습니다. 양입 위출 이게 한문을 이 위자가 맞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네. 예. 양입 위출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 국가의 부에서 네. 무조건 3분의 1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만 지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양민들을 보살피는 데 사용하고 3분의 1은 저축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국고가 고갈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쭉 네. 정도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말 선초, 고려말 고려초 네. 보여줬던 그 많은 그 국가의 위기, 네. 빈부차의 어떤 그 심화라든지 국가 재정의 고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점법이라든지 어떤 전매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정도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이 정도전 어떤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현재와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네. 일이죠. 정도전 선생님께서 네. 지금 다시 이렇게 오신다면 아,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거 문제 심각하다. 항상 전 마지막에 항상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제일 어려워요. 어디를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네. 복지는 분명 늘려야 되고. 아, 그런데 네. 재정, 재정은 좀 예, 힘들고 걱정, 세수 부족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재정 불균형이 걱정이 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이 관료로서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주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원 확보를 위한 네. 진보적인 어떤 그런 개혁안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정도전이라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정도전이라면 과점법을 시행한 걸로 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뭐 하나 딱 하면서 쳐가지고 싹 사람들한테 공감대 얻고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 아마 2014년도에 아.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핫하게 우리 네.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 진짜로요. 네. 네. 자, 오늘 이 정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정도전도 참 정도전이지만 정도전과 함께했던 이성계. 또 그런 파트너십도 참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권력이 분권이잖아요. 분권이고 한편으로 경청해주는 그러니까 이성계가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어떤 밀어준 그런 거죠. 측면도 있었던. 네. 내가 다 할 거야. 넌 뭐야? 이게 아니라 당신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전폭적으로 밀어줬던 뒤는 내가 해주겠소. 그런 어떤 파트너십도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는 우리 지금 정도전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진짜 이런저런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진짜 그 혁명적 발상을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인물을 또 설명해 주시기 해야죠.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재밌는 인물 갖고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